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 멀리 과학 철학에 있는 되게 어려운 개념 하나가 우리 교실에서 마주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학생들의 그 오개념이라는 걸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예비 선생님들이라면 이거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아무리 쉽게, 아무리 명확하게 설명해줘도 왜 학생들은 그렇게 끈질기게 틀린 생각을 붙들고 있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어쩔 땐 막 힘이 쭉 빠지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학생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랑 다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생각의 전환,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 안경이라는 비유를 기억해 두세요. 이 해묵은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이 놀라운 해결책의 실마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토마스 쿤이라는 역사학자이자 과학 철학자의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교실에서 잠시 빠져나와서요. 과학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든 그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문장, 이게 바로 쿤 주장의 핵심인데요. 보통 우리는 과학이 기존 지식 위에 새로운 사실들을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쿤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한 거죠. 과학의 진보는 그런 점진적인 게 아니라 혁명적이다.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 비유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과학 발전이라는 게 낡은 건물에 페인트 칠 좀 하고 창문 좀 새로 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아예 그 건물을 통째로 다이너마이트로 터트리고 기초부터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로 다시 짓는 과정에 가깝다는 거죠. 쿤은 바로 이 건물의 설계도,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안경 있잖아요. 이걸 패러다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용어로 불렀습니다. 패러다임은 그냥 이론 하나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뭘 보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또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하는지 그 모든 걸 결정하는 거대한 세계관 그 자체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영원 불변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부터 이 패러다임이 태어나고 또 사라지는 그 일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쿤은 이 변화 과정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요. 먼저 아주 안정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정상과학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기존의 틀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변칙 사례들이 자꾸 튀어나오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가 오고요. 그리고 마침내 쾅! 낡은 틀을 깨부수는 과학혁명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상과학 시계가 진짜 재밌어요. 이때 과학자들은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패러다임이 무조건 옳다고 굳게 믿어요. 그래서 실험 결과가 이론이랑 좀 안 맞잖아요? 그럼, 이론이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실험을 잘못했구나 하고 자기 탓을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믿음이 강력해요. 하지만 말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문제들, 즉 변칙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이런 예외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과학계 전체에 우리가 믿고 있던 게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퍼지게 됩니다. 바로 위기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근데 조금 어려운 개념이 하나 나와요. 바로 공략 불가능성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서로 다른 패러다임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천동설 패러다임에서 지구는 뭐죠? 우주의 중심이고 움직이지 않는 아주 특별한 존재죠. 근데 지동설 패러다임에서 지구는요? 그냥 태양 주위를 뺑뺑 도는 여러 행성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지구라는 단어를 써도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세계관 전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다른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래서 낡은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건 논리적인 토론이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리로도 보이고 토끼로도 보이는 그림 아세요? 그 그림을 보다가 어느 순간 하고 갑자기 토끼가 보이는 것처럼 한순간에 세계관이 통째로 뒤바뀌는 그런 심리적인 사건에 가깝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과학의 거대한 역사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실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통찰을
우리 예비 교사들이 어떻게 교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학생이 가진 그 틀린 생각이요. 그게 그냥 지식이 부족해서 생긴 단편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학생 나름대로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작지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자기만의 세계관, 즉 개인적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이 관점 하나가 모든 걸 바꿔요, 여러분. 학생의 5개형을 고쳐야 할 병균처럼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전환시켜야 할 또 다른 세계관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은 실패한 학습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랑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작은 과학자일 뿐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멋진 이론을 우리 교실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학생 마음속에 작은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딱 2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위기를 만들고 둘째, 새로운 개념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 학생의 기존 생각에 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학생들이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는 개인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이때 야, 그거 틀렸어. 모든 물체는 똑같이 떨어져. 라고 말하는 건 최악의 방법입니다.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 대신 그 학생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변칙 사례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자, 크고 가벼운 종이랑 작고 무거운 쇠구슬을 동시에 떨어뜨려 봐요. 학생 예상대로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죠. 하지만 이번엔 그 종이를 아주 작게 꽉 구겨서 쇠구슬이랑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두 물체가 거의 동시에 쿵 하고 떨어지는 걸 본 학생은 머릿속에서 뭐지? 내 생각에 뭔가 이상한데? 하는 균열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게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 이제 학생의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말이야, 공기 저항이 없다면 모든 물체는 무게랑 상관없이 똑같이 떨어져 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새로운 모델이 아까 그 미스터리를 전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냥 종이는 공기 저항 때문에 천천히 떨어졌고 쇠고술은 저항을 덜 받아서 빨리 떨어진 거다. 그리고 종이를 구기니까 공기 저항이 비슷해져서 같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되면 학생은 와, 이 설명이 훨씬 깔끔하고 강력하네 하면서 스스로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접근법은요, 여러분이 교사로서 갖게 될 정말 강력한 도구, 뭐랄까, 일종의 초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역할은 단순히 틀린 답을 고쳐주는 교정자가 아닙니다. 학생 스스로 자기 생각의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적인 위기를 설계하고 그 변화의 과정을 돕는 혁명의 안내자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미래의 교실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어떤 멋지고 의미 있는 혁명을 이끌어내실 건가요?